근처에 판교가 있죠. 판교 벤처밸리. 거기서 거의 한 50%가 다 바이오 회사예요. 정말 주사제, 약물, 화장품, 코스메틱. 자, 그럼 본인들이 정말 좋은 약물을 개발을 했고 신약을 개발했고 또 좋은 화장품을 개발했는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곳이 바로 저와 같은 회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공법으로 좋은 약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내 인체 또 내 피부 내에 주입할 것인가, 어떤 기계적인 부분으로서 통증 없이 주입할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게 퍼펙트하게 주입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죠? 주사밖에 없잖아요. 주사를 찔러서 넣어서 내가 원하는 피부 깊이에다가 안착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아프고 또 그 주사 놓는 그 시술자에 의해서 이 스킬에 의해서 페인이 덜하거나 덜합니다. 두 번째, 약물을 주입을 하면은 첫 번째 목적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깊이에 정확한 약을 넣어야 돼요.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예방주사 맞듯이 한 번 더 쭉 넣는 게 아니라 내가 1cc나 2cc의 약물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30회를 놔야겠다. 그럼 30회를 땅땅땅땅땅 넣게 되면은 이게 과연 정량으로 30회 정확한 양이 들어갈까요? 예, 불가능합니다. 그러다가 또 니들이 얇으니까 따따따따 놓다가 막혀요. 니들이 막히면은 막혔네? 조금 힘을 세게 딱 줍니다. 그 순간에 뚫리면서 약물이 확 들어가요. 자, 그럼 그게 어떤 우리한테 효과가 오냐면 결절이라는 어떤 대단한 부작용이 옵니다. 그럼 결절은 긁어낼 수가 없고요. 세포에 안착했기 때문에 이거를 드러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한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내가 정량으로 정확한 깊이에 정확한 횟수에 이렇게 넣을 수는 없을까? 내가 예를 들어서 2cc를 얼굴에 넣고 싶은데 난 이거 200번에 나눠서 넣고 싶은데 정확하게 200번이 200분의 n분의 1로 정확하게 넣을 수 없을까? 이게 가장 고민인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정확한 인젝에 대한 기기가 나오고, 그리고 그들은 또 의료기기를 원하잖아요. 의료기기를 하게 되면 의료기기를 하려면 요즘에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인증, 허가, 유지, 관리, 보수 다 하려면요 기계 하나당 보통 최소한 5억 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워렌티 기간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한 품목당 10억 정도는 컨트롤하고 있어요.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안착한 게 특히나 코로나 때 나온 게 뭐냐면 비접촉식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닿지 않고 나한테 효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와 같은 이제 인젝터를 이제 개발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인젝터는 여러분 요즘에 중국 사이트라든지 중국 전시장이라든지 인젝터 많아요. 저희들이 참 개발하는 업체가 힘든데 저희들이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열심히 해서 개발을 하면요, 제품 좋다. 그래놓고 한 달 후에 해외 전시회 가면 똑같은 나사까지 똑같은 제품이 나와 있어요. 아주 왜 저희들은 2, 3년 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다행인 게 뭐냐면 내 브랜드를 알렸구나. 똑같은 게 나왔는데 껍데기 닦아서 시범을 해보면은 그냥 깡통이 깡통. 그래서 아직까지 그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그 브랜드가 상당히 이제 인지가 있고, 저희들 해외 전시회 나가면 저희들 거의 연예인 대우받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계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해외 제품과 차별화될 수 있을까라는 타이틀을 두고 얘기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미국에서도 저희들한테 기계를 개발을 하게 되면은 메이드 인 USA라고 해달라고 했는데 그들은 와서 저희들한테 개발비 주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달라고 해요. 왜? 동남아나 이쪽에서는 메이드 인 USA보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돈인데도 불구하고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해달라고 해요. 그만큼 이제 우리 한국에서 세밀한 기술력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께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기계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말씀드리죠. 자, 이 기계에 대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말씀드리죠. 자, 보통 보면은 최초의 이 비접촉식
피부에 찌르지 않고 압력을 통해서 넣는 공기압 방식이라는 기계가 7년 전, 8년 전에 메디칼 시장에 나타났는데 장비 가격이 4,500에서 5천만 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히트를 쳤어요, 그 회사는. 너무 비싸죠. 속도도 늦고.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들이 개발하는 게, 야, 이 공기압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기적인 신호를 가져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장비를 개발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젝하는 인젝터, 보통 0.5cc 조그만 이런 IR 가지고 인젝하는 그런 거는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지금 그 알리에 가보면 이거 하나에 뭐 몇백 원, 몇백 팔잖아요. 자, 그런 부분을 갖다 하다 보니까 이 주사기 안에 홀이 금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다 불규칙해요. 10개 중에 내가 보기엔 한 5개는 불량일 겁니다. 터지기도 하고 막히기도 하고. 자, 그럼 저희들은 어떤 차별점을 두었냐면, 요게 이제 저희 핸디픽스에 꽂혀지는 주사기입니다. 주사기인데 여기 보면 네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0.5cc, 하나는 1cc, 2cc, 3cc까지 4개의 종류를 내가 이 핸디픽스에서 이거를 골라서 내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만약에 오늘 저기 회장님을 통해서 오늘 이 약물을 소개를 좀 받았는데, 이 약물 저기 원장한테 가면요 빌딩 한 10채 살 것 같아요. 정말 이론대로. 그렇다면 얘를 넣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시연해 보겠습니다만, 이렇게 저희들이 원하는 CC만큼 뽑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놓고 동작을 하게 되면 됩니다. 자, 요 시연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 약물을 쓰신다면요, 이 약물에다가 약물을 후발이겠죠, 원액을. 그래서 이렇게 꼽습니다. 바닥으로 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전용 요 주사기를 꽂아서 뽑아내겠습니다. 뽑아서 에어를 제어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는 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깊이, 원하는 양을 여기서 초이스를 합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가 이제 장착이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계를 사오는 뒤에서 이렇게 끼면 두 가지 스펙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인젝터를 할 거냐, 인젝터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 초음파가 있어요. 조금 이따 이 초음파에 대한 성능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나라에 이런 초음파 성능을 본 적이 없으실 겁니다. 초음파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 얘가 피부에 인젝이 되고 난 다음에 엠보가 생기죠. 안에 들어가 엠보가 생기든지 안에 흡수가 되겠죠. 그럼 얘가 자연적으로 내 몸에서 흡수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로 해요. 그러면 이거를 안에 세포와 융착이 빨리 되도록 초음파를 2, 3분 러빙을 해줌으로 인해서 피부에 확산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약이 훨씬 빠르겠죠. 네, 그래서 이 초음파를 달았습니다. 자, 우선은 그렇게 하게 되면은 먼저 인젝을 해보는 순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인젝터를 누르시면 마이크 안 써도 들리시죠? 네. 자, 이렇게. 자, 이 구성 중에서 저희들이 여기 바큐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큐움이라는 건 뭐냐면, 장착할게요.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 바큐움이라는 건 뭐냐면 바큐움 가이드가 있습니다. 얘를 껴서 작동을 하게 되면 얘가 빨아당긴 상태에서 타겟으로 빵빵빵 들어갈 수 있어요. 속에서 그냥 쏘는 거하고 빨아당겨가지고 타겟을 정확하게 세팅하는 거하고는 어떤 게 좋을까요? 빨아당겨서 때리기 좋겠죠. 그 용도로 씁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잠깐 빼놓고 쓸게요. 그래서 바큐움 일단은 제가 온 시키고 5% 시켰습니다. 자, 빨아당기는 압력도 레벨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바큐움은 석션을 뺐습니다.
자, 두 번째, 인젝션에 대한 레벨, 얘 세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하고 바디 두 가지로 나눠놨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스 들어가면 1, 2, 3, 4, 5단계. 자, 바디로 들어가더라도 1, 2, 3, 4, 5단계. 그럼 다 해서 10단계죠. 10단계를 아래쪽에 5단계는 페이스 모드, 위에 강한 거 5단계는 바디 모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페이스 쪽에 제가 4레벨, 통상적으로 1, 2, 3, 4레벨이나 3레벨 정도 쓰시니까요. 요 정도 써서 인젝을 하는데 요 과정에서 한 번씩만 누르면은 세팅됩니다. 레디. 양물 나가요, 지금. 자, 요거를 허공에 쏘는 게 아니라 제가 피부에다가 장착을 하고 땅 쏘면은 엠보가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요 부분을 아예 한 번씩 쓰기 좀 답답하다. 자, 그러면 이런 기름은 아무것도 없어, 다른 데는. 자, 멀티로 하겠다. 한 포인트에 3번씩 쏘겠다. 그러면은 한 포인트에 내가 5번씩 쏘겠다. 그러면 한 번으로 재밌죠? 재밌지. 이것도 좀 귀찮다. 그러면 멀티 모드 빼고 이제 매뉴얼 모드에서 오토 모드로 가요. 오토 모드는 이게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누르면 지가 나가는 거예요. 오토 모드인데 한 번 나갈 때마다 나 0.2초나 0.3, 0.1부터 1초까지 있는데 나는 0.3초, 2초씩 할래. 그럼 0.2초를 누르고 엔터 누르고 한 번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해주고 한 번 누르면 멈추죠. 편하죠. 그 다음에 너무 빠르니까 타겟을 내가 0.5초 하겠다. 그래서 주겠다. 자, 그럼 요 관련해서 왜 이런 부분이 필요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두피 쪽에 쏘겠다라고 하면 두피는 두껍잖아요. 세게 들어가요. 두피는 인젝에 대한 목적은 아닙니다. 두피는 스프레이에 대한 목적이 좀 큽니다. 그럼 약물의 양도 좀 많아야겠죠. 그때는 저희들이 있는 2cc나 3cc 양을 많이 넣어서 한번 쭉 뿌려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했을 때 오토모드로 쫙 뿌려주시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특화되어 있는 거, 자, 엔지니어 모드인데요. 자, 요 화면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이 여러분께 기계가 공급이 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 가지고 연구를 좀 해보고 싶다. 회사에서 제공한 이 압력과 데이터로 레퍼런스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환자가 내가 있으니까 내가 여기에 대한 세기와 강도를 내가 한번 지정해 보고 싶다. 라는 이제 생각이 발생이 되죠. 그럼 여기서 아까 1레벨부터 10레벨이 있죠. 그 10레벨의 강도를 내가 여기서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8레벨에 있는 걸 1레벨로 데리고 올래. 그러면 1레벨로 데리고 거기서 강도를 더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나고 이거 세이브 딱 누르면 얘가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 저장된 거를 예를 들어서 기계가 바뀌었어. 저장된 값은 어디에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저장된 값은 여기에 있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저장된 값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빼가지고 가서 다른 데 끼우면 내가 썼던 저장 값이 여기 있습니다. 또 요거는 토탈 샷 카운터. 내가 이거를 몇 방 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2,000방, 3,000방 쐈는지 몰라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본체에 샷 카운트가 있는 걸로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이 샷 카운트도 얘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중고로 팔고 싶어도 아니면 중고로 사더라도 딱 끼면은 얘가 그까지 몇 방 쐈는지 나와요. 네. 그럼 오히려 판매 루트가 좀 깨끗해지겠죠. 그렇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물리적인 요소가
실제로 한 몇 방 정도 썼을 때 얘가 워렌티를 잡아줄 것이냐. 여기 한 40만 샷. 40만 샷이면요. 통상적으로 얼굴에다가 제가 병원에서 임상을 할 때 얼굴에다 몇 샷 정도 주냐면 절반 딱 나눠서 2cc를 가지고 절반에 이쪽에 1cc, 이쪽에 1cc. 네. 그러면 1cc당 몇 샷 정도 나오느냐? 대략적으로 약 한 150샷 나갑니다. 150샷 나가니까 두 개면 300샷 나가죠. 그러면 여기 300샷 카운트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막 하다 보면은 여기가 100샷 쏘는 거 금방 끝납니다. 오트라면 더 빨리 끝나요. 또 여기. 그리고 타겟에 이쪽에 눈 쪽에 이쪽에는 주름이 많고 이쪽에 고관을 좀 더 많이 하겠다. 그때는 매뉴얼 모드로 정확하게 타겟에서 빵 세게. 그럼 엠보가 쑥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 엠보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좋은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장비의 파워가 너무 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면은 너무 세면은 피부가 찢어지면서 들어갔던 약물이 다시 리바운드해서 또 올라와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얼굴 쪽에. 왜냐면 피부 쪽에는 몸 쪽은 괜찮은데 얼굴 쪽에는 뼈가 베이스로 닫혀있기 때문에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면 튀어 올라와요. 그래서 이 적절한 강도 세기의 레퍼런스를 저희들이 잡아놓은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좀 강조해야 되는 것을 환자 한 10명만 해보시면 바로 인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자, 여기다 이제 얼굴이 이렇게 약물이 다 들어갔어요. 툭툭 부었어, 이렇게. 그랬을 때는 나가서 이제 후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 피부과에 가면은 레이저하고 여기 약물 다 해놓고 여기다가 마스크팩을 다 올려놔요. 그 효과 있을까요? 마이너스예요. 그죠? 어떤 좋은 고효율의 포뮬러들이 다 빨아당겨요. 건조해주고. 근데 아직까지도 왜 그런 속도를 밟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초음파에 대한 부분이 뭐냐면은, 자, 초음파와 고주파의 차이는 여러분 다 의료기기 하시니까 아시죠? 이제 전기 에너지를 내가 열 에너지를 바꿀 것이냐, 이제 고주파죠. 그 다음에 열 에너지를 진동으로 바꿀 것이냐, 그게 초음파죠. 그럼 우리가 흡수하는데 이렇게 때리는 거하고 이렇게 때리는 거고 어떤 게 흡수가 잘 돼요? 이게 빠르죠. 1초에 내가 아무리 내가 슈퍼맨이 되더라도 20번은 못 때려야 되죠. 근데 얘는 120만 번을 때려요. 120만 번. 잠깐만. 여기서 보면. 자, 울트라 요 초음파인데 1메가라는 주파수, 또 3메가라는 주파수, 10메가라는 주파수 세 가지 범위가 있습니다. 예전에 5년 전에 이 3메가, 10메가 이런 주파수들이 나와서 독일 LDM사라고 그 초음파가 국내에 한 4,000대 정도 판매가 됐는데 판매 가격은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 됐어요. 근데 그게 자꾸 떨어지면서 요즘에는 뭐 1,000만 원 이하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기술은 저희들이 5년 전에 미리 다 성립이 됐고 과연 우리의 목표는 뭐냐? 3메가나 10메가는 아주 슈퍼피셜하게 피부의 겉면을 상당히 이렇게 다려주는 그런 개념이라면 1메가 같은 경우는 좀 깊이가 좀 깊습니다. 에너지가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메가라는 특수한 걸 했고요. 일반적으로 통증에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은 여기다가 물을 잠깐 부어볼게요. 부어보고 스탠바이하고 붙어 있으니까 스타트하고 제가 레벨을 올려보면은 뒤쪽에서 안 보일 겁니다만은 여기에 분수처럼 막 타오르죠. 네. 일반적으로 이 기술이 응용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일반 초음파는 이렇게 침처럼 올라오질 못해요. 그냥 둥그렇게 하고 맙니다. 일반적인 초음파. 근데 이거는 엄청난 하이 파워이기 때문에 제가 통증이라면은 제가 레벨을 고레벨이나 이렇게 쓰라고 하는데 피부 쪽에 약물이 들어가서 확산을 시키는 부분이라면은 요 레벨은 5레벨 이하로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통증이 심하다면 무릎이라든지 어깨 관절 통증이 심하다면 바디 쪽에는 더 올려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열이라는 거는 혈이 덜 들어가면 아무래도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열이 들어가면 되게 아파요.
그다음 더 뜨겁게 느껴집니다. 사실 예전에 초음파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판매를 했어요. 초음파를 가장 세게 놓고 어깨가 아프다면 내가 당신 아픈데 알아맞혀 볼게요. 그래 놓고 막 문질러대요. 그리고 어느 부처가 되게 아파. 여기 맞죠? 그럼 딱 맞추는 거예요. 네. 거기 혈이 안 들어가서 에너지가 안 들어가니까 에너지 많이 먹잖아요. 그런 개념 가지고 뭐 학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그만큼 초음파 에너지가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에 통증 쓰는 초음파는 그 정도의 효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이 정도 파워를 내고 두 번째는 이런 파워를 냈다 하더라도 여기서 열이 나면 안 돼요. 소위 얘기해서 난 파워 되게 좋아. 그래놓고 한 1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다리미가 돼요. 뜨거워서 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뭐냐면 주파수 특성하고 회로 맞추지 못했던 기술적인 한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이기 때문에 정말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음파 하나만 하더라도 병원에 판매되면은 진짜 한 7, 800만 원은 팔아야 될 거예요. 한 대 하나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인젝터 건이라면 만약에 얘가 7, 8년 전만 나왔으면요. 요거 하나에 4천만 원, 5천만 원씩 팔았을 겁니다. 근데 이게 안에 이제 솔레노이드 기술이라고 해서 정확한 타겟에 의한 그 깊이 조절을 저희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메디칼 쪽에 나가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시장이 훨씬 더 시장이 좋고요. 또 소비자들의 인지가 참 좋습니다. 또 하나 팩터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매뉴얼적인 부분인데요. 자, 만약에 내가 얼굴을 리프팅을 하겠다. 리프팅 좀 그 V라인을 잡고 싶다. 그럼 어디를 쏠까요? 어디를 써야 될까요? 이쪽으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쏠 때, 이거 이제 우리가 쏘기 전에 벡터 방향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쏠 때 얘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따라 올라오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 잡아당기면 따라 올라오는 조직이 있고, 여기 하면 따라 올라오는 조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쳐졌는데, 여기 눌렀는데 안 따라 올라. 그럼 거기다 쏘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잡아 당겼을 때 따라 올라오는 방향, 그 바깥 측면으로 쏘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리프팅 시키려면요. 여기 두상, 여기서 요 관자 라인을 이렇게 따라서 거기서 쏘면은 이쪽에 텐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잡아 당기는 포지션이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건 좀 세게 쏴야겠죠? 그 다음에 얼굴 쪽에 할 때는 이제 볼륨을 맞춰서 아까 오토모드로 소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빠른 시간 안에 적어도 한 5분 시간 안에 다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또 늘려도 문제고 너무 빨라도 문제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실술 시간은 5분에서 10분 이내에 다 끝내야 비용도 적절하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30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궁금한 사항 제가 질문 받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